모르겠어요, 포지.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하는 건지 원. 미스 셀마가 손잡이가 달린 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조그만 용기 몇 개와 보석이 박힌 케이스를 꺼내놓았습니다. 자, 이게 내 기적의 가방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암 치료약이라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병을 하나 들여 보였습니다. 모이스처라이저예요. 미스 셀마가 웃었습니다. 바보 같지 않아요, 포지? 뭐가요? 이 상황에서 예뻐 보이려는 거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글쎄, 우리 아들, 딸이 저쪽 방에 있어서요. 손자, 손녀들도 와 있고 그냥 애들 앞에서 건강해 보이고 싶어요. 낡은 행주 같은 꼴로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미스 셀마의 얼굴에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주었습니다. 절대로 행주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두 사람은 또 한 번 웃었습니다. 그 시절에 토요일이 그리워요. 미스 셀마가 말했습니다. 재미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미스 셀마가 말했습니다. 미스 셀마는 어머니의 손이 움직이자 눈을 감았습니다. 치카두, 너의 엄마는 내 평생 최고의 파트너였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미용실에서 일하셨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아니, 용을 써도 나는 다른 사람을 예쁘게는 못 만들지. 어머니는 모이스처라이저의 뚜껑을 닫은 후 다른 화장품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고 작은 스펀지에 내용물을 적셨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마치 막 붓을 화폭으로 가져가려는 화가처럼 스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린 같이 청소하러 다녔단다, 찰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표정을 보더니 어머니는 손가락을 좌우로 까딱이며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너희 둘을 대학까지 공부시켰다고 생각하니? 2학년이 되자 나는 근육이 거의 5kg이나 불어났고 이것은 타격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내 타율은 전국 대학 선수 중에서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나는 프로팀 스카우트들이 보러 오는 몇몇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대개 나이 든 사람으로서 노트를 들고 시가를 입에 문 채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합이 끝나자 스카우트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인가요? 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벗겨지기 시작했고 코는 주먹코였으며 얇은 스웨터 밑으로 내복이 비쳐 보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포수 자리가 하나 빌지도 모르겠어요. 마이너리그 A팀. 그래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눈여겨볼까 해요. 남자는 심하게 훌쩍이더니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피츠버그가 한 발 앞섰소. 얼마 전부터 얘한테 관심을 보이거든요. 남자는 껌을 우물우물 씹는 아버지의 턱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다 나는 모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떠나자 나는 아버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언제 스카우트가 시작됐어요? 아까 그 사람 진짜 카디널스 맞아요? 피츠버그가 진짜로 날 찍었어요? 다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할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배팅 연습도 해야 되고 감독한테 지도도 받고 하면서 때에 대비해야지.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아버지 말에 따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학교는요? 글쎄, 어쩔까? 아버지는 턱을 긁었습니다. 나와 함께 도서관을 둘러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아버지가 길고 느릿하게 말하며 구둣바닥으로 잔디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더군요. 난 너무 자랑스러워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맥주 한 잔 하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들이 늘 하는 것처럼 같이 가서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합에 왔었어. 기숙사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처음 왔다 가고 나서 한참 뒤에 건 전화인데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를 내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왔어? 혼자 왔어. 나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로베르타한테도 말했어? 아니. 또 한 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든 네 공부를 방해하면 안 돼, 찰리.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알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배워야 사람이 되니까. 나는 기다렸습니다.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길 기다린 거죠. 이혼한 집 아이들이 다 그렇듯 어느 편을 들지를 결정해주는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베르타와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몇 번이나 미끼를 던졌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할 말을, 대화 자체를 삼켜버린 거죠.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삼켰습니다. 아버지하고 나두랑 만나도 돼?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머니가 고쳐주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화가 나서 내가 말했습니다. 돼? 어머니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니, 찰리. 그런데 왜 내가 어린애라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당시 내가 모르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는지 무서웠는지도 몰랐고 아버지와 내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한때 우리 집을 청소하던 여자와 함께 다른 집을 청소하면서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나는 미스 셀마가 베개를 가지고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메이크업 스펀지와 아이라이너 펜슬로 그녀에게 화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뭘 말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청소했냐고? 빨래했냐고? 어머니가 쿡쿡 웃었습니다. 모르겠다. 지금 날 바라보는 네 시선 때문인지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항상 자존심이 강했어, 찰리. 아니야. 내가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더니 시선을 미스 셀마의 얼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말고. 하지 마. 내가 말했습니다. 뭘? 아님 말고 그거 말이야.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찰리. 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 난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요? 죽은 어머니와 반나절을 보내고 나서 겨우 말다툼이나 하다니요. 일을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치카두. 미스 셀마가 말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청소뿐이었지. 너희 엄마는 그런 나에게 물었단다. 그 일 어때요? 그래서 내가 포지 남의 집 청소하는 일이 하고 싶어요? 했더니 너희 엄마가 아줌씨가 한다면 내가 못할 게 뭐유? 하더구나. 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스 셀마는 어머니에게 툭 던지듯 물었죠. 기억해요? 포지? 아줌씨라고는 안 했어요. 미스 셀마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좋아. 맞아요. 그렇게 말 안 했지. 그건 분명 기억해요. 아줌씨라고는 안 했어. 이제 어머니는 미스 셀마의 눈 밑을 화장해 줄 차례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난 엄마가 재혼해야 된다고 생각해. 로베르타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있던 어느 날이었죠.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이쁘잖아. 그렇지만 누구도 영원히 그렇진 않아. 그리고 날씬한 것도 전보다 못하고. 엄마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 어떻게 알아? 엄만 결혼할 필요 없어, 로베르타. 알았어? 누군가와 곧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도 엄마를 원하지 않게 될 거야. 그만해! 엄마 이제 겉을 입기 시작했어. 봤단 말이야. 무슨 상관이야, 젠장. 오빠 대학 다니니까 무척 잘난 줄 알지? 집어치워. 얌얌얌이란 노래 들어본 적 있어? 멍청한 노래야. 왜 맨날 그 노래만 나오지? 엄마가 너한테 결혼 얘기했어? 그런지도 모르지? 로베르타, 농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뭘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알았어? 근데 아빠는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엄마는 왜 항상 혼자여야 해? 말 조심해. 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오빠가 내 주인이야? 로베르타는 15살이고 난 20살이었습니다. 로베르타는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난 아버지를 만났고 이야기도 했죠.
로베르타는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지금처럼 살길 바랬죠. 어머니가 손바닥을 쥐어 시리얼 조각을 부서뜨린 토요일 아침으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동안 우리 셋이 가족을 이루고 산 거죠. 학교에서 라틴어 공부를 하는데 이혼, 디볼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저 이 단어가 디바이드, 가르다에서 나온 걸로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디버테르, 그러니까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이더군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혼이란 사실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익숙한 것, 원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내 낯선 것, 이를테면 어머니의 거들 착용이라든지 재혼 문제라든지 하는 것 쪽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이라는 거죠. 두 가지 선택. 지금부터 내 대학 시절 중 최고의 날과 최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최고의 날은 2학년 가을 학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구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캠퍼스에 붙어 있을 때가 많았죠.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목요일 저녁, 어떤 클럽 애들이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사람이 많이 모였죠. 음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랙 라이트 속에서 벽에 포스터와 사람들까지 모두 형광색을 내는 것 같았어요. 다들 웃고 떠들면서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얼마 후 머리가 긴 남학생 하나가 의자에 뛰어오르더니 음악에 맞춰 립싱크를 하면서 기타 치는 흉내를 내더군요.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노래였는데 여기 맞춰 립싱크 대회가 시작됐어요. 다들 자기 공연용 노래를 찾느라 레코드판을 뒤졌죠. 그 레코드를 누가 갖고 왔는진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외쳤죠. 야, 잠깐! 이거 봐!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즐겨 따라 부르던 보비 다린의 판이었어요. 레코드 재킷에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어색할 정도로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보비 다린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가사 다 안다고. 그럼 나가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레코드판 걸어.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멍청이 좀 봐. 앨범이 턴테이블에 올라앉았고 바늘은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시작되자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로큰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 친구 2명이 무대에 해당하는 맨 앞에 있었는데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난 느긋한 마음으로 아무렴 어때 하고 생각했죠. 트럼펫과 클라리넷 소리가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속에서 나는 훤히 외고 있는 가사대로 입을 움직였습니다. 길을 걷거나 파티에 가거나 혼자 있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리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네. 그 순간 깨닫지.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나는 스티브 앨런 쇼의 가수처럼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냈고 갑자기 다들 웃으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나는 점점 더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내가 그 구닥다리 곡에 가사를 외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공연을 끝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내 친구들은 모두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밀치고 욕을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을 만났죠. 그때가 내 대학 시절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여자친구 몇 명과 함께 내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캐서린은 핑크색 민소매의 면 블라우스와 몸에 착 달라붙는 진을 입고 있었고 딸기색 립글로스를 바르고 있었는데 내가 부르는 보비다린의 노래에 맞추어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딱딱 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런 멍청한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캐서린이 내게 눈길이나 주었을지 지금까지도 모르겠네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캐서린이 맥주를 따르는 내 옆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우리 엄마로 대화를 시작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캐서린은 그 점을 마음에 들어한 것 같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성적표를 받아보니 좋더군요. A가 2개, B가 2개. 미용실로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나는 성적도 좋고 보비달인 흉내를 내다가 캐서린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내 노래를 아주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의 웅웅 소리를 뚫고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찰리, 네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때가 내 대학생활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다음에 나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때가 최악이었죠.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마이너리그에서 뛰기 위해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로 영원히 실망했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구단은 겨울 리그를 뛰고 나면 마이너리그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아버지는 그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구단에서 뛰어봐야 실력이 늘진 않아.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머니는 절대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야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스카우트들 눈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소용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가 어머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교무과로 가서 자퇴한다고 말하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당시 내 또래의 남자들은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팔자였는지 나는 징병 제비뽑기에서 뒤 순번을 뽑았습니다.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 아버지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싸움터에 가서 고생까지 할 필요는 없어. 군대에 가는 대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고 아버지 장단에 춤을 추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안에 있는 마이너리그 팀에 들어가기로 했고 그 순간 학창생활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야구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었을까요? 양쪽 다였던 것 같네요. 옛날 부모님이 갈라서기 전 아빠 아들이었던 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내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산후안의 모텔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나오자 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산후안으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집에 들르고 싶지 않아서였죠.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낼 게 뻔하니까요. 교환수가 에스파니아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으로부터 콜렉트 콜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머니가 알았을 땐 이미 거래가 끝난 다음이었고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를 물었습니다. 마치 질문 목록을 읽는 듯 했습니다. 숙소는 안전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안전하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없어요. 그런데 같은 팀 선수들이 있습니다. 룸메이트도 있고요. 인디애나인지 아이오와에서 왔다고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언제라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딱 한마디 더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어딘가로 돌아간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무슨 짓을 했어도 그때보다 어머니를 더 실망시킬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직업, 변천사. 미스 셀마는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기댔습니다. 어머니는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에 함께 일하던 사람의 얼굴을 스펀지로 가볍게 두드려 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나는 항상 사람의 이름에 붙는 직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 선수 칙 베네토여야지 세일즈맨 칙 베네토는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이제 어머니가 간호사 포지 베네토에서 미용사 포지 베네토로 그리고 청소부 포지 베네토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지 그랬어. 어머니는 화난 듯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뭘 얻을 필요가 없었어. 미스 셀마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잘 지냈잖아, 찰리. 맞아, 너희 가족은 잘 지냈어. 어머니의 말에 미스 셀마가 덧붙였습니다. 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내가 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원하지 않았어. 싸우기라도 하지. 그랬으면 네가 기분이 좋았겠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소송을 걸지만 그땐 달랐어. 거기다가 동네에 병원이라고는 그곳뿐이었어. 살던 곳을 떠날 순 없지 않니? 거기 우리 집이 있었으니까. 너하고 로베르타는 변화를 겪을 만큼 겪었어. 어쨌든 상관없잖니? 일자리를 잡았으니까. 남의 집 청소하는 일? 내가 웅얼거리자 어머니는 일하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너만큼 부끄러워하진 않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해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못했잖아요. 어머니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군요.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난 엄마였단다. 그때부터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미스 셀마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니, 치카두? 지금까지 야구를 하는 건 아니겠지? 미스 셀마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긴 아닐 거야. 야구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하지만 나한텐 넌 항상 심각해갖고는 손에 글러브를 쥔 어린 소년이야. 찰리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직장도 좋고요. 그거 잘 됐네. 미스 셀마는 다시 머리를 뒤로 기대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치카두. 정말 잘하는 거야. 정말 잘하는 거라고. 둘 다 틀렸습니다. 난 잘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전 제 일이 싫어요. 글쎄. 미스 셀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지. 그런데 남의 집 욕조나 문지르고 있는 것보다 더 싫은 일은 별로 없을걸? 안 그래? 미스 셀마가 씩 웃더니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포지? 나는 두 사람이 작업을 끝내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미스 셀마가 몇 번이나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욕조를 닦았는지도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를 먹이기 위해 어머니가 몇 번이나 샴푸질을 하고 염색을 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10년간 야구를 했습니다. 사실 20년간 하고 싶었죠.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이 왜 싫다는 거지? 미스 셀마가 물었습니다. 내 눈앞에 사무실, 철제 책상, 흐릿한 형광등 같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평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웅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게 뭔데, 찰리? 알잖아요. 잊혀지는 존재. 옆방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스 셀마는 턱으로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 덕에 나는 잊혀지지 않지. 미스 셀마는 다시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눈 화장 작업을 마쳤습니다. 미스 셀마는 숨을 들이쉬더니 편안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난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하라는 듯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내 아들 찰리에게 엄마가 바보같이 또 쪽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오래전부터 넌 엄마가 편지를 건네면 얼굴을 찌푸렸지. 하지만 가끔 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말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걸 이해해 주렴. 종이에 쓰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지더라. 내가 글을 더 잘 썼으면 좋겠구나. 대학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영어 공부를 더 해서 어휘력도 늘었을 텐데. 항상 똑같은 옷만 입는 여자처럼 내가 똑같은 단어만 쓴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란다. 너무 답답해. 찰리,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정말 훌륭한 처녀와 결혼한다는 거야. 여러 면에서 나는 캐서린을 로베르타처럼 생각한단다.
내 딸처럼 말이야. 다정하고 참을성도 있는 애지. 너도 캐서린을 다정하고 참을성 있게 대해야 해. 결혼을 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세 가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1. 서로 사랑할 것. 2. 아이들을 사랑할 것. 3. 결혼 생활을 사랑할 것. 3번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고 심지어 너와 캐서린이 가끔 서로 싫어질 때도 있겠지. 그런 순간에는 결혼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어떤 제3자 같은 거지.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봐. 무엇이든 함께 만든 추억거리도 되새겨보고 그 추억에 의지하면 바로 그 추억이 너희들을 다시 합쳐줄 거야. 오늘 네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찰리. 너는 무엇이든지 잘 잃어버리니까 이 편지를 내 턱시도 주머니에 넣어 놓을게. 항상 널 사랑하는 엄마가. 칙 베네토의 소지품 중에서 1974년경